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민들이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호! 마블 세계관 최고의 우주 수호자 탤런트 그룹 그들의 마지막 콘서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아하.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리 중에 이번 방송에 정말 안 어울리는 불소문자가 있죠. 아이폰 쓰는 우리 신 PD 영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없죠? 내 감히 그 갤럭시 얘기하는데 그 갤럭시 아이폰 첫 들고 와가지고 뭐, 할 말 다 했어요? 도도하네. 저 도도하네. 그 혁신도 없는 폰 가지고 말이야, 지금. 네, 가오갤 3, 볼륨 3. 이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과 각본, 이제 다 제임스 건 감독님. 야후. 무려 DC의 수장이십니다.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예, 제작은 당연히 케빈 파이기. 촬영은 2021년부터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 8일까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봉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이제 5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역시 마블 네. 미국.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상영 시간은 이제 시리즈 중 가장 긴 150분, 2시간 29분 51초. 좋았어. 합니다. 아, 네, 맞아요. 예, 제작비는 뭐 소소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고요. 뭐 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지금 현재 페이지 5죠. 네, 페이지 5의 이제 두 번째 영화이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 영화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 영화가 되겠습니다. 안돼. 안돼. 네. 아무튼 요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토르 러브 앤 썬더 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제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보면 이제 어쨌든 초반에 이제 토르와 이제 헤어지는 잠깐 과정이 잠깐 나오죠. 그런 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음.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해보자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는 이 팀으로는 이제 피터 킬, 스타로드 역의 이제 크리스 프렛.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겠죠. 드렉스 맞습니다. 역의 이제 우리 김석불님이 좋아하는 데이브 바티스타. 예. 안 좋아해, 안 내가 좋아요. 보니까. 그렇지. 좋아요. 빈 디젤 말고는 드웨인 존스. 제인 존스. 제인 존스하고 빈 디젤에 비해서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별로 안 좋아해. 존 시나도 되게 좋아하면서. 아, 좋아, 맞아. 좋아. 존 시나, 빠빠빠빠. 다 DC만 좋아한다니까 정말 저거. 다 DC 캐릭터만 좋아해. 숨겨왔던 나의. 안 좋아하겠다. 영화 안 좋아해. 영화 자체를. 배우만 좋아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블라 역의 이제 카렌 길런, 그리고 이제 음. 엠티스 역의 폰 클레멘티아프, 그리고 그루트 역의 빈 디젤. 빈 디젤. 예. I'm Groot. 그리고 이제 로켓 역의 이제 브래들리 쿠퍼. 네네. 그리고 이제 배우죠. 네, 크레글린 역의 이제 수온 건, 그리고 이제 코스모 초능력 쓰는 개죠. 멍멍이. 예. 네네. 마리아 바칼로가 목소리 출연을 해주셨고요. 이제 네. 라바저스에서는 이제 가모라가 이제 조 셀다나 역, 가모라 역의 조 셀다나, 그리고 이제 스타카르 오고르드 역의 이제 실베스타 스텔러, 또 우리 김스플님이 좋아하시죠? 아, 좋아요. 우리 신 PD가 술 먹고 아주 흉내를 잘 내는 실베스타 스텔론이죠. 진짜 한번 닮았다는 해주시죠.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유튜브로 많이 하세요. 옷도 까매가지고 잘 어울린다. 그때 모르겠다. 까만티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제 또 오르고 이제 악당들 역에는 이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이제 추쿠리 아우지. 요분은 또 이제 우리 DC 수장님께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 테스크포스 X의 리더 역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DC 캐릭터 막 갖다 써라 그래. 서로 덜고 노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틸 역에 이제 요 이제 하이 에볼루션의 시다바리, 이제 약간 똥똥한 돼지 옆에서 이제 뭔가 되게 굉장히 빡치게 이제 옆에서 깐죽거리는 역에 이제 틸 역. SF 닥터 정이지. 닥터 정이 우리 방송 안 들었다 다행이에요. 예, 니코 산토스가 이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담 워런 역의 이제 윌 폴터, 그리고 이제 전작에 이어서 이제 아이샤 역의 이제 알레자베스 데비키 이렇게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실험체 역들을 보면은 이제 라일라 역의 이제 린다 카델리니, 그리고 이제 티퍼스 바다 코끼리죠. 아심 차오다리, 그리고 플로 토끼 역의 이제 미카엘라 후버, 그리고 파일라
이제 요 마지막에 구조된 어린 여자의 역에 이제 아, 카이 여자아이. 예. 머리 하얀 여자아이. 맞습니다. 네네. 쭉쭉. 예, 그리고 이제 까메오로 이제 연두 우돈타 마이클 쿠거. 아, 진정한 아버지. 진짜 친정한 아버지. 올해 아버지상. 올해 아버지 상이지만 아동 학대범이기도 하죠. 네. 어허. 하나 키우는 거야. 납치범, 납치범. 납치범이고, 네. 예, 요렇게, 등장인물 소개를 해봤고요. 네. 메타크리틱은 이제 65점, 그리고 이제 로튼 토마토 81%, 관객 점수 95% 정도로, 꽤 이제 좋은 평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간만에 마블에서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5월 6일 기준으로 이제 130만이 벌써 넘어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네.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드림은 이미 순위권에서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어허, 그만. 벗어났다고 나 바쁜 일 있었을 간거 같던데. 근데 한여름밤의 단꿈이었다.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영화 관객 드는 거 보면은 이제 존윅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막 네네. 진짜 인터넷 요포자 인터넷에서만 보면은 천만 원이 그렇지, 그냥 들 막. 것 같아. 맞아. 막, 쩐다 하고, 역시 막 존윅이라 그거한데. 뭐짤 돌아댕기고 밈 생기고 맞아. 현재 170만. 맞습니다. 어쩔 수 김수볼 말고 다 재미없었다고 한다. 우리 아빠도 개 재밌었는데. 아니 그 진짜 아, 그래요? 본 사람은 다 재밌는데 별로 안 봐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맞아. 참 아무튼 성인물이잖아. 맞습니다. 그 가오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 1과 볼륨 2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흥행은 못했습니다. 개빠졌죠. 맞습니다. 네, 네네. 개빠져. 심지어 볼륨 2도 이제 270만인가 정도밖에 관객이 안 들었었고. 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개봉한 지 며칠 안 돼서 130만이 넘었다니까 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제임스 건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 가디언즈 갤럭시 볼륨 3 과연 이제 최종장을 잘 마무리했을지 저희가 한번 눈물바다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2가 나오고 나서 6년이나 기다렸다고요. 그러게 걸렸어, 말이야. 많이 걸렸어. 그러게요.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 드림도 왜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렸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요번 이 영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도 네. 사실 2편에서부터 이제 3편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그런 비슷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 사실. 있었죠. 그죠? 억지로 만들어냈니? 맞습니다. 왜냐면 또 뭐 감독도 실제로 뭐 MCU에서 뭐 하차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막 또 이런 떠났다 우여곡절들이 돌아오고. 많았으니까 맞아요. 너무나 다행히도 잘 나와주었어요. 개 정말 재밌어요. 이미 해버렸네요. 방송 음. 끝내도 되겠는데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CPD 그 영화 소개 잘 들었는데 왜 그 뭐야 저기 그 뭐야 우라 배두나 역할했던 우라는 왜 소개해? 어허 그만. 메이크업 빨갛게 해도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 나는 저놈이 아담 어록 보고 이제 박보검이라 그럴까봐. 손고마. 그 정도는 구분한다. 박서준보다 먼저 진출했네 이럴까봐 나 되게 불안해. 그 정도는 구분하지. 배두나 씨는 좀 어렵지. 그렇군요. 마지막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한 파일라가 그 베두나 씨가 아니었군요. 우라. 거의 약간 인체 비율이 안 맞아. 걔는 어린애라서 안 맞아. 그렇군요. 다행이고. 네네. 저는 아역을 맡은 줄 알았는데 베두나 씨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본격적인 이제 리뷰에 앞서 이번 네. 3편의 주인공 누가 봐도 이제 로켓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구리 순한 맛, 얼큰한 맛 어느 쪽이 취향인가 한번 얘기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짜파구리까지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 순한 맛이 제 취향입니다. 저는 순한 맵찔이게 화면 중독의 대표 맵찔이기 때문에 공포 영화 못 보고 매운 거 못 먹고 뜨거운 거 못 먹고 약간 이런 초딩 입맛이 개 초딩 입맛에 약간 영화 취향도 유치하고 약간 일관성 있는 이런 캐릭터상 저는 너구리 순한 맛이 제 취향이다. 순한 맛이 취향이다. 네. 심지어 진라면도 순한 맛이 취향이다.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취향 취향 을 멈춰. 아니 취향 존중 이런 건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번 볼륨 3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모두 생긴 그대로 취향 모두 다 존중해주자. 새끼 영화를 보고 와서도 그렇죠. 진라면 그래요? 순한 맛을 저렇게 혐오를 하다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주제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너구리 얼큰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너구리 순한 맛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나이는 그래요? 매운 맛이죠 무조건. 아하. 고추도 맛있는데. 고추 떼라 이 새끼들아. 뭐 그거 하나 처먹는다고. 진짜 한 번도 안 먹어. 순한 맛을 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너구리는 나는 그 벤치마킹을 잘못했는 게 순한 맛이라 그러면 너구리 순한 맛은 네. 순한 맛이 아니라 그 너구리 우동 맛이지. 아하.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맛이 순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좀 제목을 잘못 지었어. 우동 맛이라 그랬어. 한번 아, 먹어봐야겠네. 직관적이지가 않다. 마케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음. 네, 얼큰한 맛이라 우동 맛이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너구리 이야기니까. 꼭 사실 김소뿔님 미국 유학 네.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라쿤은 너구리가 아니죠. 라쿤은 너구리가 아니죠. 라쿤은 라쿤이죠. 그러니까 아, 라쿤은 그런가요? 라쿤이에요. 네. 아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손가락이 다른가요? 있어요. 라쿤은. 아 그래요? 너구리는 바닥에 가깝고. 아 개발하고 네. 비슷하구나 너구리는. 그쵸. 아 그렇구나. 근데 번역을 그냥 너구리로 해놔서 이게 약간 그런 그렇군요. 논란이 조금 있긴 하죠. 네. 그러면 극 중에서 그 로켓이 나는 라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그 너구리가 아니라고라는 그 대사가 정확하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글로 들으면 정확하지. 아 한글로 들으면 정확하군요. 한글 번역으로 들으면. 누가 좀 번역했지 이상한 이거? 부분 있어. 그분인가?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비슷하게 네. 생겼지만.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거지. 레서 팬더가 아닌 것처럼. 아 네네. 라쿤은 라쿤입니다. 드래곤 플라이가 드래곤이 아닌 것처럼. 핑크 팬더도 팬더가 아니죠. 팬더가 아니죠. 정말 개소리가 난무하는군요. 버터플라이는 버터가 아니죠. 쫙 빠졌네. 니 뭐 승진한다. 부장님 개그 계속하도 미쳤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버터플라이는 파리가 아니죠라고 얘기해야지. 버터가 아니죠. 미친놈아. 왜? 버터플라이 당연히 버터가 아니지 뭔 개소리고. 버터플라이 버터가 아니지. 버터플라이는 플라이가 파리잖아요. 근데 버터플라이는 나비니까 플라이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군요. 네네 좋습니다. 나 옛날에 그냥 집에서 짧게 먹으시나 누가 무당벌레 영어나 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네. 샤만버그인가? 이거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다 40대 이상. 아 재밌네요. 영화 얘기 안 해도 되겠는데 오늘. 닥치고 첫사랑 얘기 나왔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첫사랑보다 첫 섹스 얘기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네네. 슈갔다. 버터가 아니란 얘기도 태어나 처음 들어. 자, 그래요. 이제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블 프랜차이즈죠. 아 가장 좋아하죠 우리 김수풀님께서. 가장 네. 내가 한국인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간단히 갤럭시. 원 때부터 네. 원의 추억이 있었어요. 원의 추억이 이게 그 명당이랑 붙었단 말이죠. 아하 네네. 그러니까 명당이 그 한겨울에 그 국뽕역 그 뒷바람을 받고 막 극장을 점령을 하니까. 맞아요. 야 이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지를 못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 보고 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추억을 너무 좋게 생각해요. 나 보기를 정말 잘했다. 왜? 그때 못 볼 뻔했어 극장에서 진짜 아하. 이 영화를. 그런 입장으로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왔더니 너무 재밌는데 남들은 다 재미없고 미국 개그라 그래서 더 좋아해. 매도 당하니까 더 좋아. 난 재밌었어. 나작겔 나만의 작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만 재밌으면 돼. 암만 욕했어.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존버가 성공했네요. 지금은 이제 다 그렇죠. 재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나도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재미가 없다. 너만 재밌다 그런다. 이게 너무 미국 맛이다. 이거 저기 우주 토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그 입장에 대해서 전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 토르는 아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토르야? 그렇죠. 왜 우리 토르 길을 죽여야? 아니 토르는 내가 좋아하는 토르. 그냥 재밌긴 하죠. 재밌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게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가장 갤럭시가 재밌는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미국 맛도 있고 레트로에다가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있으니까 진짜 거를 타선이 없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저 좋아하는 게 레트로 맛도 있지만은 네. 이야기 사이즈나 개그 같은 것도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볼륨이라고 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한 볼륨씩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영화의 덩치가. 그러니까 맞아요. 가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뭐 토르 같은 것도 러브 앤 썬도 네. 있고 뭐 라그나로크도 있고 그런데 어. 그게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좀 대변해주는 가제긴 하지만은 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볼륨이라는 거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이 볼륨이 커져. 맞아요. 모음의 크기. 이 영화의 색깔에 딱 맞는 부제다. 뭐, 음. 약간, 넘버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좋고 뭐 늘 나오는 그런 뭐랄까 이게 약간 그 마블 시리즈도 최근에 포스터 뽑으면은 조금 네. 레트로하게 좀 뽑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당장 저기 완다와 비전 이런 것만 해도 옛날 시리즈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게 그대로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로 넘어오니까 약간 느낌도 네. 좀 포스터 같은 게 레트로하고 그랬는데 토르 뭐 러브 앤 썬더 이런 것도 되게 맞습니다. 레트로했는데 맞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냥 한결 같았어. 그냥 음, 그냥 레트로한데 유행 타지 않고 그 맛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디자인이 뽑히고 어, 그 디자인적 요소 같은 것도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좀 전통의 맛집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캐릭터가 갑자기 막 옷이 엄청 바뀐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무게가 엄청 바뀐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얘들 항상 그냥 레이저총이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막 영화의 색깔이 조금 바뀐다든가 아니면 개그 톤이 바뀐다든가 이런 건 없이. 없이 그냥 늘 하는 그 바보 같은 개그야. 그 드렉스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그 그다음에 뭐 티키타카 치고받는 거 화내는 거 위에 더 화내고 화내는 거 위에 더 화내고 물어보면 아 뭐 하고 있자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으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다가 멘티스하고 사귄다는 상상했어. 그리고 언어 폭력도 수위 겁나 높아 진짜 이거 보면은. 굉장히 막 요번에 맞습니다. 그 줍줍이들 만났을 때도 그 드렉스가 네. 정말 온화한 얼굴로 헬로 이디어츠 그러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한테 멍청이더라 그러면서 온하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냉탕 온탕 이게 급탕차의 차일 수가 엄청 크고 그다음 뭐 보고 나면은 뭐랄까 좀 어쩔 수 없이 캐릭터가 그 연도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좀 큰 감동을 주기는 했었지만은 그렇죠. 캐릭터의 부재가 정말 아까울 정도로 그냥 못 봐서 아쉽다가 아니라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다.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많고 그다음 저는 제일 높게 점수를 쳐주고 싶은 게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시작해서 결국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끝이 났다는 점인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마블 영화를 요즘에 보면서 복습 답습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TV 시리즈 봐야 맞습니다. 되고 뭐 봐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그거 아니더라도 요약본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시작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끝났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팬이 손잡고 하하호호 하고 우리끼리 끝이 나버렸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영화를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보러 갈 때 뭐 물어볼 것도 두 개밖에 없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 2를 봐야 돼? 그거면 끝이지. 뭐 다른 드라마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봐야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봐야 되냐, 뭐 봐야 되냐,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짝 그건 있어. 이제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정도는 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가모라 부제를 설명하려고 그 정도는 좀 봐야 돼. 그거는 이제 필수 라인이지. 곁다리 사족을 안 보고 가서도 그렇지. 영화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MCU 안에서도 거의 메인스트림이니까 거기는. 맞아요. 솔직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러 가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봤겠지, 솔직히. 그렇죠.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 2 보러 가는데 완다비전을 안 봤다? 그렇지. 천연 저거 와저라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진짜 우리 맞아. 옛날에 한 어벤져스 1까지는 네. 극장만 가면 끝이 났어요. 아이언맨 그냥 쭉 보고 캡틴 아메리카 보고 그렇죠. 토르 보면은 어벤져스 보러 가서 와 너무 재밌다 세상에. 맞아요. 너무 근데 그거를 진짜 수십 년 만에 돌려받았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 MCU 생긴 지 수십 년 안 됐을 텐데 참 10년 만에. 산소가 약합니다. 화중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산소가 약했어요. 네. 밑에서 좀 오랜만에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우리 마블 영화 좋아할 때 그냥 표 한 장 달랑 들고 들어가서 보고 나서 쩔더라. 진짜 너무 재밌었다. 맞아요. 거기서 끝이 나서 나는 이 영화가 진짜 끝까지 너무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저는 아마 칭찬 일색일 것 같은데 처음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의 그 제임스 건을 뺏어가는 우리 DC를 좋아해요. CPD 감상 어떻습니까? 저도 김스프리가 뭐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간만에 영화 나오면서 와 존나 재밌었다라고 생각한 마블 영화가 진짜 오랜만이었어. 진짜 이런 다른 감상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샹치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뭐 재밌는 거
같긴 한데 액션도 이거- 뭐 나쁘진 뭐 않은 것 않은데 같고. 근데 주인공이 존나 존재감이 없는데 이게 괜찮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항상 들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지. 어. 야, 까지는 마라. 그래도 마블이다. 아무리 아. 봐도 아빠가 주인공 같은데 막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시진핑 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네.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도 괜찮아. 아무도 왜 죽었는지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든 아니면 공산당에서 어. 전화가 오든. 암살당하든. 네. 네네. 아무튼 요렇게 진짜 영화관 나오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이제 마블 영화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었거든요. 사실. 와 진짜 개쩐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과거 추억을 이용한 좀 치트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열애로 쳐야 된다고. 그렇지. 이건 걔는 그냥 너무 반칙이야. 그냥 쇼미더머니였어 진짜로 그냥 쇼미더머니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타일에서.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 자체만으로 요 딱 트릴로지가 완성이 됐다는 점. 그러니까 맞아요. 김수폴님이랑 딱 똑같은 의견이죠. 그러니까 딱 요 트릴로지만 가지고 마블 시리즈 내에서 가장 완벽한 3부작이 아닌가. 맞아. 왜냐하면은 좀 아이언맨 같은 것도 중간에 약간 삐걱거린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삐걱거린 그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굉장히 고르게 전 시리즈가 다 재밌었던 시리즈는 가오갤이 아닌가 밖에 없다. 하는 가오갤밖에 없지 않나 하는 토르. 토르 1, 2 죽고 싶나 3만 재밌었어 1, 2, 4 다 조졌잖아 이상하다. 1, 2, 3, 4 다 재밌었는데. 원투는 그냥 아껴주는 거지. 아우 이제 1, 2. 원투. 1, 2 스트레이트 오케이 네네. 아무튼 그렇게 다크나이트 이후로 최대 3부작으로 기억될 것 같은 그런데 약간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면 내가 좀 그러네요. 실제로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로 따지면 진짜로 레알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DC 수장이다. 정말 잘 만든다 영화 이 사람. 역시 살렸다. DC 수장이야. 앞으로 DC가 기대된다. 갑자기 그런. 리부토의 DCU를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처음에 영화 딱 보러 갔는데 네. 아기 너구리 시절에 실험실 철창에서 그 로켓이 겁먹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딱 시작을 하잖아. 네. 그래서 로켓에 눈을 막 클로즈업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화가 처음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네.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현재 로켓의 눈으로 연결되는 연출이 나와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근데 근데 어린 너구리와 나이가 든 성인 너구리 눈을 네.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픽의 어떤 디테일과 감성. 놀랐어. 아하. 난, 짐승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는구나. 나는, 아니, 우리가 너구리 얼굴을 언제 봤다고. 아니, 맞잖아. 라콘 얼굴을 언제 맞아, 봤어.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냥 그래픽이에요. 실제로 라콘 있는 얼굴이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라콘 눈을 보면서, 얼굴 전체도 아니야. 눈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에서 눈으로 연결되는데 막 눈매라든가 눈가 주름이라든가 약간 털의 재질감 이런 것만으로도 네. 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감성을 전달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끝났어 나 처음에. 맞아. 놀랐어 나도. 그러니까 히어로 무비들이 워낙 또 많은 이렇게 서사들이라든가 에피소드들이 전에 이제 끝났던 것들 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캐릭터들도 그렇고 네. 영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렇죠. 솔직히 히어로 무비를 만든 사람들이 뭔지 알죠? 왜냐면 다 시리즈물이니까 이게 계속. 네. 뭔가 그래도 새로운 영화니까 새롭긴 해야 되지만 또 기존의 어떤 것과 연결시켜 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영화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기가 나는 사실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 솔직히 히어로 무비에서. 근데 나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시작을 보면서 정말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그 너구리 나이 들어가는 이 눈 하나만으로 정말 제임스 건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역시 DC의 수장이었다. 역시 DC. 마블 영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리뷰는 아니 정말로 진짜 감독 능력이 이래서 네.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대사도 안 나왔어. 심지어 뭔지 알죠? 네. 영화가 막 뭐 줄거리도 안 나왔고 맞아, 막 맞아. 철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긴 했지만 그게 뭔지도 얘기 안 했고 설명도 안 했고 그냥 어린 너구리 철창에 갇혀 있다. 카메라가 가까이 간다. 누군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눈이 겁먹은 눈으로 클로즈업. 그 다음에 눈이 변해. 나이 든 너구리 눈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게
로켓이 회상을 하는 장면이구나. 음. 라는 걸 거기서 그냥 바로 느껴버리잖아, 우리가. 그렇죠. 난 거기서 정말로 소름 돋았어요. 나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고. 그것도 정말 멋있었고 바로 뒤에 또 그 약간의 한 템포를 주고 또 너하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너 하나. 너바나 아니고요, 너 하나. 너하나. 너바나. 너바나는 커플.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진짜 명곡이 싹 알리면서 그죠? 네. 진짜 약간 세상 다 산 것처럼 진짜 몸집 작은 귀여운 너구리인데 네. 세상 다 산 것처럼 계단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터 앉아가지고 쓱 일어나가지고 쓱 걸어가는 그 느낌이 음악 틀면서 그죠? 맞아. 진짜 그 장면 하나만으로 진짜 와 대단하다는 걸 이미 느꼈고요. 영화가 뭐 향후 그 뒤에 뭐 내용이 재밌고 서사가 완벽하고 뭐 캐릭터가 훌륭하고 액션이 막 좋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오갤 시리즈를 좋아했던 팬뿐만 아니라 네. MCU를 재밌게 본 관객들이라면 진짜 말씀 앞에서 두 분 해주신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즐거웠을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좀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 특유의 재치, 뭐 개그, 그리고 뭐 캐릭터나 아니면 서사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뭐 액션에다가 뭐 스케일, 뭐 우리 김수프님께서 볼륨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의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의 스케일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스케일들 거기에 이런 것들 다 완벽한데 거기에다가 감동까지. 맞아. 이게 바로 미국 심판기라. 사투리예요. 북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서 이게 바로 그게 그게 북한 심파야. 미제 심판기라. 이제 앞잡이의 심파. 거기 감동까지 들어갔는데도 네.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분배라든가 네. 밸런스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요. 정말 완벽했다는 점이 정말 진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캐릭터 간의 어떤 분량 분배라든가 이야기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전반적으로 하나도 무너지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영화 전체적으로 거기에 진짜 오랫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준 캐릭터들을 보내주는 방식도 정말로 충분한 감동과 미제 심파, 미제 심파, 세련된 미제 심파와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배우들에 대한 예우가 느껴지는 그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시리즈를 좋아했던 팬들한테 진짜 선물 같은 좀 영화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말로 단독 시리즈에서 정말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아이언맨 뭐 아니면 토르 시리즈처럼 단독 시리즈잖아. 물론 등장 인물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시리즈에서 진짜 앞선 인피니티 사가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동과 재미를 좀 느꼈다는 라는 부분도 정말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수건이 형 어디 가시는 거예요? DC요 DC. DC요. 플래시하고 기대할게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재밌다 그러는 거는 정말 재밌는 거 뭐 인터레스팅 펀 뭐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뭐 즐거워하는 것도 한복 있는 거 영화 좀 즐거워요. 흥이 겹고 음악이 잘 나오고 맞아요. 그 이상으로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너무 웃겨요. 이 영화는 진짜 미국식 개그 그렇게 좋아하니까 또. 근데 미국식 개가 아니라 그냥 어이없는 그냥 완전 센 개그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뭐 영어가 뭐고 없고 그냥 완전 센 개그 이런 거는 완전 진짜 코미디 영화보다 더 웃겨. 너무 막 사실 영화관 가서 깔깔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완전 맞아요. 코미디 장르를 제외하고. 나는 이병헌 감독 작품 보면서 깔깔 웃는데. 그러니까 막 병원을 좀 가보라는 거야 내가 그 장면 졸라 웃기더라. 가오갤에서 그 가모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킬이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가모라가 아니라면서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그 네뷸라하고 걔랑 잘해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씩 쳐다보니면 이상하게 뒤지니까 네뷸라가 나기라! 하면서 꺼지면서 눈이 그렇게 검은지 몰랐다. 눈깔 치우라면서 그러잖아. 킬이 그러잖아. 눈이 그렇게 검은지 몰랐다면서. 네 눈동자가 그렇게 까맣고 깊은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기라! 아니지. 타노스가 갈아 끼웠다 이러면서. 고문한다고. 검은한다고 갈아.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겁나 센잖아. 나는 그 대화 자체 마지막 그러니까 타노스가 고문한다고 갈아 끼웠다 그러고 킬이 그러거든. 그러면서 이쁜 걸로 끼웠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웃긴 거 겁나 웃겨. 그 다음에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무조건 그냥 웃겨. 나오면 웃긴 거야.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 게 옛날 가오갤 2의 그 테이저 페이스라고 얼굴 맞아요. 그냥 나오면 그냥 웃겨.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 가지고 웃고 저거. 아니 말이 웃기잖아. 내가 웃잖아. 가오갤에 있는 사람들이 웃잖아. 아, 그렇죠. 그 아이샤한테도 그러잖아. 이 테이저 페이스가 전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말만 해도 빵빵 터지잖아. 근데 그런 포지션이 이번에도 또 있어. 아다모록 나 그냥 너무 웃겨. 그냥 너무 착하고 불꽃 효자인데 너무 어리숙해가지고. 맞아. 아 근데 효자기는 겁나 효자야. 엄마밖에 몰라. 그러니까. 근데 하는 짓은 하나도 안 똑똑해. 너무 웃겨요. 옛날에 동네 하나씩 있던 이제 동네 바보 동생 같은 느낌. 엄마가 시키는 거는 다 하고 그러고 엄마밖에 없는데 그냥 하는 짓은 다 바보야. 그냥 하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아 이런 뭐랄까 그 뭐 시리즈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네. 그 웃기는 캐릭터들도 하나씩 등장시키지만 그 웃기는 캐릭터들도 결이 다르다는 거. 이 영화가 가지는 좀 엄청난 매력이 아닌가. 변주가 있다는 거 캐릭터에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 네네. 또 아담워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가디언 갤럭시를 모두 다 쌈싸먹을 쓸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몰살시킬 만한 그렇죠. 파괴력을 근데 초반에 빌런이- 보여줬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고 이 네, 영화의 그쵸. 처음에 네. 근데 뭐 그런 빌런이 우리 편 되는 것도 좀 재밌기도 하거니와 베지터 그다음에 서사 베지터 서사 베지터 같은 피콜로 서사 피컬러 같은 거. 어, 그렇지. 개그캐로 전 나가는 것도 좀. 아 그렇고. 그렇죠 배 뚫리는 용으로 그렇지. 전투력 측정기. 심지어 아담어록도 한번 뚫리죠 초반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저 이 영화에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개그를 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영화에 있어서 사람을 진짜 깔깔 웃게 만든다는 것도 참 맞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언맨이 하는 그런 개그도 좀 재밌거든요. 근데 그 좀 약간 비정비정거리잖아. 시니컬하고 네. 약간 냉소적인 개그들. 그렇죠. 비정비정거리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그런 개그는 안 하는데 보고 있으면은 꼭 그런 게 꽁트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개그도 참 재밌게 쓴다라는 것도 참 이 영화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면 할리우드는 언어의 장벽 없이 글을 써서 웃기는 방법이 있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말해 뭐해. 그러니까 뭐 세계 1등 하고 그러는 거지. 잠은 자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화가 워낙 잘 국뽕이 차고 흐르네요 정말로. 아 당연하지. 미국뽕. 재밌었다 진짜. 아니, 그게 뭐 실제로 이따가 좀 얘기해 보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갑자기 끝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끝에 보면은 네뷸라랑 그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잖아. 근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 간에 아니면 캐릭터들 간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춤을 춘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 없는 어떤 몸의 언어인 거잖아. 춤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작전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되다가. 그렇죠. 특히나 드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전 지시하고 이러면 전혀 듣지도 않아. 시리즈 내내. 1, 2, 3.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한단 말이야. 보면 드렉스는 항상.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춤을 추는 걸로 서로가 다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다 소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메시지가 이 영화의 개그 코드에도 좀 녹아들어 있는 게 말로 하는 개그도 많지만 물론 여기에 많이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지만 몸으로 하는 개그들이잖아. 지금 김수폴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이제 말로 하는 개그는 안 웃길 수 있지만 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한다는 게 꼭 우당탕탕 넘어지는 슬랩스틱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개그들 있잖아. 뭐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로 할 수 있는 개그들이 분명히 여기에 많이 녹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는 재미가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이 영화를 기대하는 거는 뭐 그래픽도 좋고 그다음 SF 디자인도 굉장히 좋지만은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정말 좀 즐겁고 행복해요. 뭔가 좀 뭐, 몸에 있던 그런 앙금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SF 영화인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앙금들. 이거 와이프랑 같이 갔다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래. 이게 그 뭐 좀 사족이지만은 결혼을 하면 취향이 좀 닮아간다 그러는 게 우리 와이프 이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네. 그랬는데 가장적으로 갤럭시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부인분께서는 굉장히 취향이 고상하고 그죠? 문화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되게 조금 폭넓고 깊게 즐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폭넓고 깊은 습덕이죠. 저 아 그렇군요. 내가 끌어내렸다. 진성 습덕입니다. 저 와이프. 네네. 그 넌째 보면 그거 했어요. 저기 그 귀메라크라를 마지막에 보면 가지마라 탄지로 여기 내려오란 말이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려앉혔다. 아 맞습니다. 네네. 저 아까 이제 뭐 앞에서 봉사님 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제 발레 만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기 이제 유명한 발레리나가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외계인과 인간이 좋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 발레리나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춤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하지만 저는 역시 제일 좋은 몸에 대한 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물어보셨죠? 외계인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그 대화. 대화하는 거예요. 인류 대표로. 스페이스 섹스. 섹스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 어쨌든 농담이야? 이 새끼야 농담 아니야? 해야 된다고. 아까 뭐 소통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네네. 생각이 났어요. 제일 좋은 네네. 소통은 섹스지만 어쨌든 간에 춤도 이제 소통이고 여기는 이제 말 안 통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카운터스 네네. 가서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막 그렇죠. 바디랭귀지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춤이란 게 이제 우리 이제 스건이 형이 굉장히 이제 흥이 있는 이런 풍류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 게 네네. 이제 볼륨 1 그러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첫 시작이 뭡니까? 시작 장르. 춤추면서. 그렇죠. 거기서는 좋아요. 딱 좋을 때 끊었어. 더 하면 욕하려고 그랬거든, 사실. 3마디 이상 하면 욕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네네. 스타로드 혼자 춤을 추고 있잖아. 아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끝은 이제 다 같이 춤을 춰. 그 노예에 있는 모두가 춤을 추면서 끝나는 게 약간, 네네.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계속 이제 시리즈 내내 강조한 게 가족. 이 헐리우드에서 네. 좋아하는 유사 가족, 이거. 사랑. 왜냐면, 또 독립적인 애들이라서 진짜 가족들은 잘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이제 뭐 말 안 통하는 이제 거기서 구해온 애들이랑도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막 네뷸라가 춤출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면서 정말 끝나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 그 장면을 그 우주에 타노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는. 은하계 별 반짝이는 저 은하수 너머에서 이렇게 우리 딸 저렇게 끄덕. 내가 최고다. 내가 새로 갈아 끼워 넣어준 까만 눈으로 아주 즐겁게 웃고 있구나. 끄덕. 역시 내 딸이지. 그러면 멀리서 키리 예쁜 눈으로 끼워주셨네. 장인님 감사합니다. 끄덕. 나 귀여워. 아무튼 이 수미상관 구조가 굉장히 좋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섹스가 물론 더 좋긴 했지.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의 마지막 편에서 그 다 함께 이제 행성마다 숲에 모여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는 약간 그 장면의 오마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스타워즈를? 그렇군요. 나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21세기 스페이스 오페라는 가오갤이 이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맞아요. 스타워즈 능가했다. 왜냐면 어쨌든 맞아. 재밌고 입에 올라야 되고 그러는 거죠. 스타워즈 맞아요. 재밌지. 나하고 봉삼이하고 우리 신PD 없어서 못 사는데 맞아요.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빨아먹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제 빨 때마다 단물이 좀 나야지 좀 뭐 음. 이걸 서킹을 하는 보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서킹할 때마다 이제 쓴맛이 나니까는 이거를 언제까지 영원히 그 스페이스 오페라의 최고냐라고 쳐줄 수 있냐 말이죠. 그렇죠. 스코어가 안 좋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치면 제이슨건이 큰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DC에 가서도 좋은 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타워즈도 좀 약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맞아요. 그 물론 스타워즈식의 그런 우주선 디자인 너무 좋지. 맞아. 네. 근데 이것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좀 유선장도 좀 들어가고 그 우주 자체에서 기술력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해야 돼. 우주선 디자인이 너무 멋있었어요. 분리 합체 막 하고 변신하고 막 달려. 와 진짜 그 큰 본체 우주선에서 작은 우주선 셋으로 딱 분리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전투 치르러 쫙 날아가는 장면에서 와 진짜 별거 아닌데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와, 그 감정이 느꼈어. 오랜만에 느꼈어. 진짜 어렸을 때 변신 합체 로봇 만화 볼 때 그래도 못 말리거든. 애니메이션 아니었거든요. 그때 만화 영화 볼 때 그 느낌. 와, 그 감정과 흡사한 그 무엇이 꿈틀대는 거를 다시 느꼈습니다. 네, 여기서. 네네. 그리고 그리고 우주선 전투 씬도 되게 훌륭했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거기서 보면 그 로켓 우주선에 왜 막 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파괴되려고 하잖아. 밖에서 막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막 그 함선 벽에 막 부딪혀가지고 이리 받고 적을 저리 받고. 이리 받고 저리 받아가지고 적을 막 떨쳐내는 장면들이 네. 나오잖아. 그런 장면들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 김수범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PD가 사랑했던 스타워즈에서 원래 많이 나오던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인제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더욱 훌륭하게 이런 거를 영화에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액션 연출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진짜로 조금 저도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뭐냐면은 저는 네. 항상 이제 SF 영화들 보면은 우주선끼리 싸우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스타워즈에서 특히 재미없었거든. 그래요? 우주선끼리. 왜냐면은 너무 뭐랄까 뭔가 이제 사람끼리 엉켜서 싸우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할 여지가 많잖아. 뭐 이렇게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업어치기도 하고 발도 쓰고 손도 쓰고 막. 근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들끼리 충돌하든가 아니면 뭐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쏴서 맞추든가 뭐 그런 정도? 진짜 아니면 탑건 매버릭 정도 돼야지 이제 뭔가 이제 그렇죠. 비행기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스타워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봤어. 스타워즈가 원래 장난감에도 줄 달아서 하던 거니까. 네, 그렇죠. 얘들 그런 기동이 되게 뻣뻣해요.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 파일럿들 다 뭐가지 티타늄 기부스 해가지고 뻣뻣하게 비행기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유리한 맛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시리즈 전통이라고 계속 가지고 와가지고 CG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 뻑뻑하게 그러는 그게 좋은 건가? 굉장히 불쾌하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요 가오갤 요번 시리즈를 보면서 처음 이 우주선 전투도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닫다. 신봉삼이랑 영 반대였다라는 거. 불쾌합니다. 이거 스타워즈 팬들한테 저항받을 거야. 이거 프리퀄 1, 2, 3에서 에피소드 1, 2, 3에서 얼마나 유려한 에나킨 스카이워커의 그 공중 전투 씬이 나오는데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왜 옛날이 더 좋냐고 스타워즈는. 그건 기술이 더 발전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는 정말 이렇게 스페이스 오페라로서도 진짜 좋은 족적을 남겼다.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개그하고 히어로물 거기에다가 그냥 시리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감동과 캐릭터들의 마무리까지 너무 많은 요소들을 담아내기도 좀 바쁜 와중에 이 영화의 근본적인 장르 스페이스 오페라나 혹은 뭐 SF 뭐 우주물로서의 어떤 기본도 진짜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김수부님 말씀대로. 네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치장?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시장이고 결국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내용은 이제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로켓이 더 진짜 실제로 아파졌어. 뭐 염통에 총 맞아서 아프잖아. 총 맞은 것처럼 로켓. 그래서 그런 상태의 그 로켓을 뻔하지 약간 내 친구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런 그렇죠. 좀, 맞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그런 막 군이스 있던 시절에 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붙여서 결국 내용은 또 좀 좋았다는 게 또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같은 거 느낀 게 이거 내가 영화 보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대본을 쓴다고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와, 내용이 존나 클리셰 덩어리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렇잖아. 나 특히, 이번에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이런 거 진짜 많이 참고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진짜 말했던 대로,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맞죠. 그 마지막에 라일라 심파 나오는데 보면은 로켓이 죽어서 약간 영혼 같은 게 이렇게 떠당기는데, 라일라가 쓱 나가, 하지, 너네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이걸,
가자.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일본 만화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거거든, 이거 정말로. 너무 슬펐다고. 근데 나 그게 너무 뻔한데 어. 주체가 너무 아픈 애들이잖아. 네. 개조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더 어. 슬퍼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 마블이 진짜 진짜 슬프더라. 마블이 야가 빠진 게 뭔지 알죠? 라일라 예고편에 나왔을 때는 팔 그대로 있었거든, 수달팔. 맞아. 근데 나쁜 영화 놈들. 본명 보잖아. 수달팔이 달려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일라가. 그렇죠, 맞아요. 와, 그러니까 걔 진짜. 야가 빠졌어. 움직이면은 그 예쁘고 보드랍게 생기고 인형 같은 애가 너무 착하고 이쁘고. 근데 막 그런 차가운 로봇 소리가 나잖아. 따깍따깍 그러니까 따깍따깍 그리고 따깍따깍. 끌어안아 주는데 이 응. 짝대기 같은 로봇 팔로 이렇게 항상 끌어안아 주는데 정말이지. 나쁜 놈 새끼들 진짜. 요거는 제가 인터넷 댓글에서 본 건데 이제 걔들이 그러니까 이제 라일라 같은 경우는 팔이 이렇게 로봇 팔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이 레볼루션이가 얼마나 샹럼인지를 보여주는 게 네네. 수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이나 이렇게 수영하려면 팔이 이럴 수 있어요. 생명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팔을 이제 딴 걸로 단 거고 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생물인데 얘를 네. 억지로 육지에 놓기 위해서 시킨 거지. 바퀴를 달았잖아. 아, 응. 그렇구나. 그 토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뛰어댕기고 그게 이제 자기 점프를 해야 특징인데 되는데. 근데 막 거미처럼 그런 다리를 맞아. 달아놓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로 이제 생명 존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어 놈이지.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토끼인데 이빨이 제일 트레이드 마크인데 입을 가려고. 그렇지. 그죠. 그렇죠. 어. 입도 가려고 맞아.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더 잔인하다. 정말 그죠? 진짜 잔인하다. 수위가 세 이 영화. 일부러 더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 그거 뭡니까? 크리스마스 양몽 그 감독 누굽니까? 유명한 감독. 팀버튼. 팀버튼 감독의 작품들이 생각날 정도로 아. 귀괴한 모습들의 크리처들, 크리처들 아니죠. 사실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개조당한 변형된 모습의 어떤 그렇죠.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 주인공 뭐 로켓을 포함해서 네.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에 우리가 뭐랄까 조금 약간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좀 웃기지만 연민이 느껴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친구들의 우정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순간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함께 진짜 그 이야기에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막 그렇죠. 감정이 고조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제임스 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나는 진짜 제임스건 대단하다 생각한 게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이야기 진행하면서 캐릭터 과거 계속 보여주는 그런 거. 그렇죠. 와 그걸 그대로 하는데 어. 약간 이거 거슬리지 않게 하더라고 이거를. 맞아. 그것도 왜냐면 참 거기다가 신기했어. 이게 로켓이 지금 빈사 상태잖아. 어떻게 보면 네네. 약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기절해 있는 살아나면은 상태에서 약간 지금 전투력이 올라가지. 다시 살아나면 전투력이 올라. 나는 로켓이 아니다. 나는 초로켓이다. 초로켓이다. 너는 발사장치 행성의 왕자구나. 너는 탄도미사일 행성의 왕자구나. 이런 미친 씨. 대포동 사모. 미친놈 여기서 대포동이 나온다고? 와. 그만.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제가? 몰라 까먹었어. 로켓 얘기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그 모닥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문턱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꿈인지 아니면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는 건지 알기 힘들도록 좀 모호하게 그 회상 장면을 처리한 게 그런 식으로 좀 덜 불편한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 얘가 깨 있는데 멀쩡한데 계속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쓰러져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생사를 오가는 건지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는 건지 약간 그렇게 일부러 모호하게 처리를 한 부분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 결국 끝에 가서 맞는 얘기고 중간에도 그렇지만은 그 약간 비사 상태에서 라일라를 만났을 때 네네. 라일라가 너구리라 그러잖아. 너는 너 할 얘기가 있어 너구리야. 근데 결국엔 너구리 그러니까 라쿤이었는 거지. 그러니까 너구리는 맞는 거죠. 네네네. 자막으로만 치면은. 네네. 결국에 너구리가 맞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 본 모습을. 맞아. 그렇죠. 얘는 자기가 그 케이지에서 만났을 때부터 얘는 뭐라고 얘기하든 이름이 없던 그냥 너구리였던 거죠. 걔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구리라고 부르는 게 자기를 얕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너구리 아니라고 발버둥 쳤지만 어떤 느낌으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미 발견하고 보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감동적인데요. 아니 그래서 적들은 다 얘를 뭐 고슴도치, 그렇지. 다그 맞아. 다른 게 오소리. 오로지 가오갤 멤버들만 너구리라고 하고. 심지어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 고민형인 줄 알았다면서. 난 네가 말하기 전까지 고민이었지 않았다. 그리고 부르는 것도 다 달라. 토르는 레빗이라 그러잖아. 레빗이. 그리고 My rabbit. 거기다가 이번에는 근데 더 웃긴 게 다 진지해 그 얘기를 하면서 비웃지가 않고 자기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모라도 화내면서 오소리 하나 주면은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 다른 종류로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죠. 그죠. 신PD가 잘 얘기한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가모라는 예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함께했던 그 가모라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켓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구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맞아. 요 끝날 때쯤 이제 가모라한테는 아마 이제 라쿤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맞아. 마지막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루트 말을 알아듣잖아 가모라가 마지막에 맞아. 가면은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너무 감동적이야. 아 씨발 이렇게 DC 수장이 영화를 잘 만들어요. 좋겠다. 좋겠어. 네네. 그 처음에 라쿤이 그 로켓이 개조단에서 네. 처음에 이 친구들이랑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미 너구리 형태가 아니죠.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막 몸에 뭐 철갑 같은 거 받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도 그때도 이 마음 예쁜 라일라한테 너구리였던 거예요. 얘는 그때 음. 온몸에 다쳐서 들어왔을 때 음. 이미 너구리였고. 그러니까 타인이 보는 본 모습 그러니까 CPD는 자기가 잘생겼다 그러지만 우리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개빠죠. 개빠지.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맞아. 그게 맞는 거지. 너 빠한 거야. 알겠니, 추나마? 이제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니야. 너는 아직까지 추나마, 잘생겨질 시간이 아니야. CPD야. 넌 아직 못생겼단다, 추나마. 난 추나마냐! 자면서 깨. 못생긴 채로. 추남했어. 우리는 가오갤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평생 반목하면서 다 죽이면서 사는 운명이에요. 이렇게. 아수라 운명이다.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아주 그런 부분 좀 생각해보니까 감동적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혁명적이었던 혁명적. 붉은 맛. 네. 이 약간 진짜 요즘 헐리우드 세트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냈던 거를 또 과감하게 해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이제 악당이 흑인이라는 거. 정말 왜냐면 이제 블랙팬서 같은 거는 다 흑인이니까 어차피 악당도 흑인이어야 되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상관이. 심지어 거기는 악당들도 다 이유가 있고 이제 뭐 그렇죠. 자기 이런 거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생짜 악당. 그냥 뭐 이유고 뭐가 없어. 그냥 씨발 생짜 악당인데 흑인을 썼어. 그렇군요. 와,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스건이 형이 이렇게까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로 직전에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서 메인 빌런 캉이 흑인이었는데 캉도 다 이제 서사가 있는 애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군요. 계속해보시죠. 너가지를 붙였네. 아니 왜냐면 얘기하자마자 무슨 소린지 아니 갸우뚱했으니까. 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걔는 이제 여러 명이 있고 이제 어떤 면에 이제 또 착한 캉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키에 나왔던 그 캉 그런 이제 계속 존재하는 자 같은 경우에도 이 멀티버스가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게 되면 이제 세상이 좆대니까 뭐 그런 지 나름의 그렇죠, 이유가 있었고 아이고 씨 변명하려니까 땀이 나. 아주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이런 생짜 진짜 뭐 무슨 왜냐면 얘가 뭐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이러면 아무런 서사가 없이 그냥 진짜 사이코패스 악당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했다는 거가 굉장히 혁명적이었다 아주. 그런 붉은 마블 맛은 영화에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생 나쁜 놈이네. 그렇죠. 대부분 다 이유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뭐 자기의 그런 존재 가치를 위해 가지고 그냥 생명을 무차하게 무슨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유는 있지만은 사실 말 같지 않은 이유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켓의 그런 과거 기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봤을 때 다들 로켓이 엄청 힘들었던 과거를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보면서 네뷸라가 타노스도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고문을 안 했다. 맞아. 왠지 그날 밤 꿈에 타노스가 와서 네뷸라 그건 아니지. 그건 좀 취소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내가 봤는데 아 저건 진짜 말종이다. 저 하이에볼루션이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눈깔 뽑은 게 그거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그 정도로 안 아팠나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섭 씨 계속 말씀하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영화에서 좀 네네. 가오갤 전 시리즈들과 MCU에 대한 오마주가 좀 느껴지는 아하. 장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그렇군요. 보면서 이제 약간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루트하고 킬이 적신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돌면서 총 갈기는 장면 있잖아. 그거는 거의 아이언맨 2의 그 박람회장에서 그죠? 대나무 숲에서 싸운 전투 장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오마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워머신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 함선을 쫓아가던 네뷸라 일행이 적 함선 외부에 붙어 있다가 우주로 나가게 되니까 막 얼어붙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엔드게임이 조금 떠오르기도 되고 하고요. 연상이 되고. 네. 스파이더맨하고 이제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적 함선을 쫓아가던 와중에 이제 약간 막 우주로 나가는 약간 그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스타워즈의 그 이제 라스트 제다에서 이제 네네. 레아 할머니가 이제 그 네. 이제 우주선 밖을 이렇게 떠돌다 포스로 싹 아하. 들어오는 그 장면도 오마주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잖아 그 킬이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킬이 그 장면. 마지막에 맞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시 스타워즈맨이. 열혈팬 까기 위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 뭐 아니면 동시에 아이언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원에서 보면은 그 아이언맨 슈트 처음 입고 이제 토니 스타크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빙되는 약간 얼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오마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아. 그러니까 꼭 그 장면을 똑같이 오마주한 건 아닌데 네. 마블의 세계관 같은. 마블의 세계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약간 인상적인 코드들, 그죠? 여러 가지 장면들, 이런 거에 대한 소스들을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군데군데 많이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자신들의 역사인 가오갤 시리즈 안에서 있었던 뭐 코드들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활용을 많이 했던 거는 아무래도 특히 그 OS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OST가 들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로. 맞아요. OST 활용은 정말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미국 문화나 음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감동을 뭐 말할 것 없이 정말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처럼 그냥 미국 음악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가오갤 시리즈를 한 편, 두 편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야, 이 순간에 이 노래를 다시 트는구나. 라는 감정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OST를 활용한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아담 워록이 뭐 합류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 줍줍 소녀하고 그죠? 합류한 세 팀에서 이제 막 서로 앉아가지고 막 그 잡담 나누고 있잖아. 너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그런 잡담하다가 거기도 좋은데 막 그 가수도 좋긴 좋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켓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 상징적인 노래를 틀잖아.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노래, 그죠? 1편에서 킬이 춤추면서 영화가 시작했던 그 노래를 딱 트는데, 야, 정말로 그, 한 번이라도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봤던 분이라면, 정말 엔딩에서 조금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이었죠. 근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감동적이고, 특히 멤버가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새로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갤럭시 한 24?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모양이 다 바뀌었는데 포지션으로 해주는 건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실 로켓은 음악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킬이 됐어. 맞아요. 킬이 됐어. 킬이 되고 뭐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은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런 거 뭐 연두가 우리 팬이었었다면 어떻을까라는 것까지 보고 싶었던 장면까지 이렇게 채워주니까 정말 최고의 엔딩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리즈의 역사 같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꼭 뭐 제가 음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 시리즈에 나왔던 노래들이 아니더라도 진짜 혹은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듣더라도 정말이지 전체적인 영화의 연출과 어떤 서사에 진짜 딱 맞는 적재적소에 진짜 어울리는 음악들을 배치해가지고 감동을 선사하는 부분들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제임스 건 감독이 개그나 캐릭터 이야기도 훌륭하게 만드는 감독이긴 하지만은 진짜 BGM이나 OST 활용 같은 게 진짜 빠질 게 없다. 장난 없더라. 진짜 사운드를 구성하는 능력도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진짜
뭐 아까 우리 김수볼님께서 영화가 시리즈가 1편, 2편, 3편이 될수록 볼륨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아니 영화의 그레이드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 OST 활용 덕분에 뭔지 네, 알죠? 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한 단계 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다. OST 활용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오갤 이후로 약간 음. 이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이렇게 뭐 스스로 작곡한 OST가 아니라 막 적재조수 뭐 딱 요 상황에 명곡들. 어울리는 어떤 명곡들. 옛날 명곡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토르 이제 3가 이제 라그나로크가 그렇죠.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잘했죠 이제. 레드 타이거 샤플린 와이티티가. 같은 거. 아, 네네. 잘 났었죠.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도 보면은 내가 요번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를 봤거든요. 네. 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도 약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때 보면은 Take On Me 뭐 이런 노래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진짜 가오갤 이전에도 뭐 물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매트릭스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리타임 같은 거를 원래도 있던 기술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유행시킨 게 매트릭스잖아. 매트릭스. 그러니까 맞아. 좀 가오갤도 이제 이런 OST 활용을 유행시킨 이제 촉발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추억에다가 영화를 네. 버무려서 같이 셀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아. 그런 것들 좋았고 그거 확실히 아까 이제 제가 토르 얘기가 나온 게 거기 타이카 와이티티가 이제 라그나로크부터 투입이 돼서 그렇죠. 시리즈를 심폐소생 해냈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한다 하니까 4편 가서 이제 선을 넘어갔잖아. 그만.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지. 너무 잘해가지고 바이프로스 타고 날아갔지. 그만. 핸드 업! 같이 바이프로스트로. 그렇죠. 마지막에 애들 보고 이제 막 살인도 시키고 막 그런 것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말 하고 싶은 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라그나로크 때 그랬잖아. 가오갤 같아졌다 그랬잖아. 맞아. 가오갤 같아졌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감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임스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랑이 넘어가면 안 될 선을 되게 잘하는 감독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시 DC 수장 좋았어. 아니 그런 아니, 것도 근데, 있어. 그죠. 그런 것도 있어. 네. 어쨌든 저쨌든 이게 네. 사람이잖아. 제임스 건도 네.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마지막 찍고 네. DC로 어차피 갈 건데 네. 뭐 그런다고 해서 개판 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뭔지 알죠? 힘 빼고 가도 되고. 그럼 뭔지 알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중타만 쳐도 나는 뭐 그냥 어차피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그렇죠. 배우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이 시리즈의 팬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고 네. 만들어내고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화를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도 정말로 뭐 영화 감독이고 리스펙이 이런 걸 들어. 떠나가지고 관객으로서도 정말로 리스펙이 느껴지고 진짜 감독으로서도 진짜 인간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감독이 이 영화를 이 시리즈를 존나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맞아. 나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말 했잖아. 우리가 뭐 대충 해놓고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나무를 빠지기 전에 떠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영화 보고 박수 안 치는데 근데 우리 다 앉혀놓고 전 세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팬 앉혀놓고 제임스 건이 박수 쳐준 것 같아. 우리 이때까지 영화 잘 봤다. 봐줘서 고맙다. 잘 봤다. 너무 슬프다. 주 사이코패스가 웬일이야. 왜 감상적이야 이렇게. 하이 에보루션을 이렇게. 얼굴 뜯겨가지고 로켓 얼굴 뜯겨가지고. 차기 하이 에보루션에 피시하게 동량이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얼굴 제가 잘 뜯길 수 있습니다. 김석구를 로우 에볼루셔너리로. 태화 전문인이야? 그렇지. 네네. 네. 그래서 막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또 이게 막 영화가 막 쫙 올라와. 쫙 올라오는데 근데 그 CPT 말한 건데 클리셰 덩어리긴 해.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센트 연구소? 네네. 이름도 어렵다. 그 보라색 끝판대장 아저씨. 맞아요. 네, 그 연구소를 막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그 노예어. 노예어 별이 올 것 같았어. 그래요? 난 전혀 몰랐어. 나도 전혀 몰랐어. 나도 전혀 몰랐어. 함대전은 저기 모든 SF 영화 꽃이 함대전. 그렇군요. 마치 데스스타 이런 것처럼. 그렇죠.
데스타 이름 스타워즈 정말 잘 지었어. 좋아한다니까. 데스타 이름 너무 잘 지어서 뒤졌잖아. 이름 너무 잘 지었어. 디펜스 스타나 롱라이프 스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구소하고 그 노예가 붙을 때 그 뽕 겁나 찼지. 야 드디어. 맞아요. 아니 드디어 나는 전체화죠. 마지막 맞아. 둘이 붙을 때 약간 키스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붙는 거야. 해골 왜냐하면 여기는 죽은 신의 머리잖아. 머리가 맞아요. 그 해골 모양이죠. 근데 약간 키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약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약간, 부딪히더라고요. 약간 뭐 그런 것도 그런 약간 부분도- 센스적으로는 연출. 맞아. 근데 그래서 막 이제 뽕과 뽕이 붙었는 거야. 이쪽 전체하고 우리 쪽 전체하고 네. 전부와 전부의 전투를 하자 그래가지고 막 붙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화살 날리는 크래클린 하고 크래글리. 친구가 대포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1단 주포. 그래서 2단 주포 그런데 하나만 계속 커지는 거지. 나는 1단, 2단, 3단 뭐 그런 여러 군데서 나올 줄 알았는데 3, 4단까지 같은 게 계속 길어지는 거야. 개어이없이 빵 터지는 거 보면서 막 뽕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거를 웃겨버리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웃었어요 그거 보면서.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액션씬도 되게 훌륭했고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우주 전투씬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거기 연구소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그 연구소에 아센테, 처음에 아센테 연구소. 예. 딱 이제 쳐들어가자마자 이제 약간 거기 이제 전투가 딱 시작이 되죠. 거기 약간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원테이크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원테이크 샷으로 찍은 것 같은데 와 그 액션씬이 요즘 마블에서 볼 수 없는 액션씬이야. 맞아요. 정말로 추억의 맛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요즘 왜냐면 마블 최근에 마지막에 본 게 블랙팬서였나요? 네네. 그 족같은 액션씬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댄스 대처는 안 SF 액션을 보고 나니까 와 정화가 되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정말 좋았다. 그 모든 멤버들이 또 고르게 활약을 하고 또 멤버들 특성대로 이렇게 딱 하니까 맞아요. 정말 뽕이 차오르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니 액션도 진짜 좋았던 게 네. 원래 마블이 잘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캐릭터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찍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캐릭터의 개성도 살려줘야 되고 이 캐릭터의 개성도 살려줘야 되고 그 액션씬에서도 그 캐릭터의 개성들을 각자를 살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 있는 작품들이 많았잖아 마블에서. 맞죠. 근데 그런 걸 마블이 항상 잘해왔었어. 근데 그렇죠. 최근에 우리 신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이 그걸 잘 못했단 말이야. 그죠? 심지어 단독 시리즈에서도 그걸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왜 이 히어로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액션씬에서도 그 매력을 잘 못 끌어내는 작품들이 몇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근데 이번 영화에서 정말로 진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아까 말씀하신 그 액션씬 포함해서 진짜 멤버들의 이제 캐릭터의 어떤 개성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 진짜 정말 200%, 300% 진짜 개성을 잘 살려주는 액션 연출 이런 것들도 정말로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런 거죠. 좀 평가는 좀 박하지만은 그 어벤져스 2가 액션은 좋았다라고 막 그런 합이 맞아요. 좋았다. 마지막에 그 엄청난 무리의 거기 울트론들과 싸울 때 막 아이언맨이 막 치기 홀리면은 막 토르가 지지고 막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 던지면은 그 사이로 막 호슨배님이 활 날리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자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이게 피가 끓어오를 타이밍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맛이 마블이지. 그런 맛이 이제 DC에서 그걸 볼 수 있겠군요. 기대되는데. 기대돼. 기대지만 별로 안 될 거야. 나는 캐릭터가 썩었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네뷸라의 리더십이 되게 돋보였어 이번 3편이. 네뷸라. 그죠? 되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계속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번 편의 주인공은 로켓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 시리즈에서 사실 네뷸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빌런. 조금 빌런이기도 했고 약간 합류한 이후에도 쩔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되게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게 가오갤 시리즈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말이지 모든 멤버들이 문제투성이에 누구 하나 뭐 진지하고 정상적인 새끼 하나도 없고 그죠? 경력도 다 달라. 그런 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진짜 우당탕탕 개판치는 이야기잖아 이 영화가. 그런데 가오갤 1, 2편에서는 그 개판 와중에도 피터킬하고 가모라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를 통해서는 로켓이 약간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갔잖아. 그죠? 그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은 이번 3편에서는 그런 로켓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로켓에 빠진 공백을 통해가지고 네뷸라의 어떤 능력과 리더십을 또 돋보이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감독이 진짜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냥 보면 다 병신 같아. 뭔지 알죠? 이 멤버들이 그잖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병신이야. 근데 다 연구야, 다 연구. 근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네뷸라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막 킬도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여다 보다 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다 멋있어. 애들이 그렇지. 모여서 막 같이 있으면 다 병신이야. 그럼 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네네. 저번 회차 이제 드림할 때 우리 김수풀님이 그 노숙자들 다 맹구 같다 그랬잖아. 그쵸. 여기는 누가 맹구고 누가 오서방입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결이 다 있어요. 맹구, 오서방, 연구가 다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그냥 맹구였다. 퀴리 영구 아닐까? 그래도 급이 좀 다르잖아. 퀴리 영구라면 이 드렉스가 맞네. 오서방이지. 드렉스가 아니지. 오서방이지. 드릭스 오서방이고 킬이 그 연구 맞지? 어. 사이드킥 땡치리가 그렇죠. 사이드킥 땡치리가 있는데 로켓이잖아. 저기 연구 야 맞지? 로켓이 그런 주인공인데 사이드킥. 키라고. 아니야. 베스트 프렌드잖아. 연구 베스트 프렌드가 땡치리. 영구 땡실이 맞네요. 결이 맞다. 여기 그래도 라쿤이 제일 머리는 좋은데 로켓이. 크레글린이 맹구 아니야? 크레글린이 맹구. 그거는 맹구지. 맞아. 그건 맹구 좀 선생님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성공하잖아 어쨌든. 맞습니다. 나는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네뷸라가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되게 멋있고 거의 아이언맨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했어. 손에서 막 블래스트 그렇죠.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또 좋았던 부분이 그거였어. 그 로켓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그러잖아. 뭐냐면 이때까지 자기 몸을 개조시킨 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노스가 강제적으로 개조를 시켰고 그걸 또 자기는 타노스한테 그나마 또 잘 보이겠다고 그거를 막 참아왔던 어떤 자기의 고통의 역사였단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이. 또 약간 또 양가적인 게 있는 게 언니를 또 이겨먹으려고 또 강하게 맞아. 개조시키는 거를 또 받아들인 것도 맞아. 있기도 하고. 맞아. 언니에 대한 근데 사랑과 애증. 그죠? 그날 꿈에 또 타노스가 나서 그거 아니다. 아니 죄송한데 왜 자꾸 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주씨 저는 누구신데요? 타노스 네뷸라 꿈에 나와가지고 따라 그렇게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더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100분 발휘하고 막 이렇게 활용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게 나는 더 멋있게 느껴지고 또 그런 것에서 오는 감동도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그거 그 감독 오피셜 그런 거 있더라. 왜 그 피터 퀘리 제트팩 안 쓰냐 그러니까 그거 다 저기 그 로켓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필요가 없대. 그냥 날아다니는구나. 그냥 날아다니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들도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로켓 같은 경우에 그 전 시리즈까지만 해도 막 그냥 기계 좋아한다고 느꼈는데 똑똑하다고는 별로 못 느꼈는데 요 엔드게임 보면은 이제 여기 거기 이제 로다주랑 같이 이제 그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 뭔가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연성을 이번 영화에서 좀 완성을 시켜준 것 같아. 얘가 개연성! 원래 지능이 높고 과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과학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요번 편에서 그게 잘 설명해줘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약간 기계 덕후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똑똑하다. 아니, 그냥 기계 많이 만져봐서 그냥 이런 거 무기 잘 만들고 그냥 고정전인 줄 알았는데. 맞아. 얘가 잘하면 뭐, 아이언맨급 천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 이번 시리즈 보면 아이언맨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던데. 실제로 설정도 그렇습니다. 원래 설정이 그런데, 그 전까지 보여준 거는 이제 그게. 와닿지가 잘 없었단 않았었지. 말이야.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인피니티 건틀렛 만들었을 때 로켓이 한숨 쉬면서 니 뭐 했는데? 그 철 그거 내 돈으로 샀잖아.
비브라늄 아니고 철 확실해 그거. 몰라. 그 철 우리 회사 돈으로 샀다냐? 고맙다. 고마워. 그 니 연구 시설 다 내 돈으로 산 기계인데. 고마워. 로다주로. 그렇습니다. 아니 난 진짜 좋았던 게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네. 여기에서 메인 빌런인 그 뭐죠? 하이 어식이 뭐지? 하이 에볼루션 보라색급 판대장. 그 사람이 수많은 생명체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막 실험을 계속 해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막 암기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이런 막 괴생명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진화, 그러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진화. 로켓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개체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명체를 창조해도 그냥 암기를 존나 잘하고 네. 가르치는 걸 존나 빠르게 이행할 뿐이지 습득하는 자기 거지. 스스로 가르치지 않은 걸 생각해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개체가 그렇죠.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로켓한테 집착을 하잖아 걔가. 그렇지. 아. 창조주가.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피조물한테 집착을 하자.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런 설정이 그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로켓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PD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똑똑하구나, 그냥 기계 덕후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로켓이 왜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때까지 조금 일말의 어떤 미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싹 깨끗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나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재밌긴 했었어요. 그렇게 그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매달리는 것도 재밌었는데 나 근데 약간 좀 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웃겼는 게 그 새로운 생명체를 계속 만들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디스크 달린 뭐 틸이나 빔 이런 그 뭐 특급 시다바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다른 생명체를 만들 게 아니라 너구리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너구리들 갇혀있는 너구리도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긴 뒤늦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이 에볼루션이가 약간 헛똑똑인 게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왜냐면 얘가 얼굴이 옛날엔 멀쩡했는데 지금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잖아. 붙여놨죠. 나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몇십만 년의 진화를 시킬 정도로 그 정도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지 얼굴 하나 못 붙여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효자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렇습니다. K 효자라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있던 걸 재활용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재활용했구나. 자기 상처 받았을 때 정말 울었을 거야.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은 이 신체가 훼손이 됐어. 지구에 계신 저 행성 밖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이 에볼루셔널의 한국인설. K 호자 빌런이었군요. K 여자 빌런. 대단합니다. 어디 하시고 그러면 그거. 안동아 씨. 안동아 씨. 하회마을 하씨. 그렇구나. 그 카운터스에도 하야마을이 있었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있죠. 고양이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게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건 거지. 사실은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진화시킨 개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로켓 같은 경우가 특이한 거지. 뭔지 알죠? 그렇죠. 정말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운명을 바꿀 뭐 정말로 어디서도 나오기 힘든 창의성이라든가 천재성 같은 거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 자연에서 태어난 존재한테서 다른 부분이 약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천재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맞잖아. 자기 돌연변이인 거죠. 결점을 극복하려고 보완하기 위해서 천재성을 가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로켓이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케이스인데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완전 그런 천재적인 막 창의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지능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던 목표였던 거야.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이 에볼루션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로켓이 이제 막 처음에 그 자기가 만든 기계를 보여주면서 몇십만 년의 진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애들이 사납다 그랬을 때 로켓이 뭐 필터가 어쩌고 해서 맞아. 그걸 지적하자. 그때 걔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처음에 화를 내.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피조물한테 느끼는 그 맞아. 질투의 감정과 그러면서도 처음에 화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아. 든 거지.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이제
이거 또 이용도 작가님 얘기를 하면 이용도 작가님이 그런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소설마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신을 뛰어넘은 인간 뭐 이런 종족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제임스 건 형이 이제 그 역시 DC의 수장은 이제 그런 데까지 교양이나 철학이 다 있다. 다 이영도 선생님 그 소설까지 갈 필요 없는 게 초사연도 원래 혼혈 2세가 더 강합니다. 원래 초사연. 그렇죠. 거기도 신을 그리고 애들 다 신을 능가했지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 게 좋았던 게 그런 게 거기서도 보이잖아. 결국에는 진짜 그 하이 에볼루션으로니까 진짜 어리석다는 게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개체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카운트 어스라고 해가지고 행성을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개판났어. 똑같이 마약 거래하고 뒤에서 뭔지 알지?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강도짓 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던 피조물들 가지고 만든 행성이 왜 이런 상태냐면서 막 비꼬잖아.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쿨하게 날리잖아요 그 배를. 맞아.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진짜 악당이야. 진짜 매드 사이언티스트 딱 그죠. 그런 포지션이었다. 그리고 이 영화 주제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소통이 아니다? 소통도 뭐 일부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좋은 영화는 주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 있는 가장 큰 이제 그거는 뭐 아까 김수불님인가 그러셨잖아요. 이제 뭐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라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거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연의 모습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이에볼루션러니에서 태어난 이제 그런 동물들이나 이제 인간들을 다 구해내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가오갤 멤버가 되는 애들 그렇죠. 있고 줍줍 소년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라라는 거지. 원래 태어난 모습대로. 맞아요. 태어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도 뭐 그걸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라라는 진짜 이거야말로 피시한 영화예요. 맞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상처가 많잖아. 몸에도 그렇고 그렇죠. 마음에도 그렇고 그런 상처를 입은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죠? 리얼 피시다. 어떤 모습이라도. 피시하군요. 역시 영산전사. 아니 그런 게 정말 잘 드러났던 게 결국에 네. 마지막에 네.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떠나잖아. 자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가모라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는 이 가모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모라가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서로가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라바저스로 떠나면서 끝나잖아. 그렇죠. 가모라가. 근데 라바저스에서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러고 엄청 그렇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모라는 결국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였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전 가모라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계승하면서 여기로 들어오면서 끝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야, 생각했을 나는 때. 스타로드랑 키스하면서 끝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상 가능한 뻔한 엔딩이군요. 이게 한국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K-엔딩. 근데 아닌 거야. 그렇지. 물론 비슷한 느낌은 있었죠. 우리 되게 좋았었겠다라면서 가모라가 마지막에 킨한테 진짜 감동적인 대사를 하긴 하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 가모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 자기의 진정한 가족들을 찾아서 딱 나가는 그 엔딩. 그리고 킬도 이때까지 유사 가족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 동료들이지, 가족들이고, 네. 실제 가족과 가까운, 그런 동료들이지만, 정말로 자기 피가 섞인 혈연이, 이어져 있을 있는, 수도 없고. 할아버지, 살아있을 수 있는 네. 할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엔딩. 나는 그게 정말로 우리 신PD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맞닿아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닌 거지. 뭔지 알죠? 맞아. 어떤 이 사람의 갈 길 가는 것조차도 만약에 네 선택이 우리 가오갤과 같이 가는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엔딩. 정말 피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미국 영화 같았으면 가족 조카라 그러고 유사 가족을 선택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우리와 다른 길을 간다는 선택까지도 존중해주는 그 엔딩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최고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가족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또 가족이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구성하는 member들도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다시 돌아가고 언제든지 다시 뭉칠 수 있는 거고 우주의 위기가 있으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뭐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시리즈 3편에 난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을 줄 알았어. 맞아. 뭐 할아버지 살아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가서 보겠지. 할아버지 봐가지고 막 그러겠는데. 근데 정말 절제 잘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냥 신문 보고 있다가 봤는데 퀴린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걸 보니까 눈물이 막 아니, 극장 안이 너무 건조해지더라.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한국적인 요소와 아닌 요소들이 교차하면서 나와요. 이영도 작가님 그 책 많이 읽었겠죠. 많이 읽었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마지막에 할아버지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한 번에 퀴린 걸 알아보잖아. 맞아. 이번에 왠지 완전 꼬마 때 봤었잖아. 꼬마 때 봤었는데 그러면서 가서 안고 이런 거는 약간 한국적인 감성이거든. 뻔하죠. 정서로 치면은. 여기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유니폼에 여기 그 피터 킬이라고 이름 적혀 있었던 거 아니야? 큼지막하게. 개 크게 한글로 피터 킬. 그건 생각 못 했네. 네네. 아니면 그러면서 떠나는 그 뭐지 멘티스. 떠난다고 볼 수 있을까? 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냥 그 장면을 보고 행위 자체는 떠나는 거지만. 맞아. 자기도 이거한테 만들어진 존재라서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쁘게 맞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지만 찾으러 가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드렉스는 남았지만 바뀐 거잖아. 남았지만 자기의 가족을 찾았죠. 딸들을 찾았죠. 그렇죠. 딸들을 디스트로이어에서 아버지. 맞아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고 맞아요. 떠나는 사람은 아니 이게 떠나는 게 맞을 건가라는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얘들은 우주의 소재 언젠가는 다시 뭉치게 될 가족이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참 뭐 뻔하지만 어떻게 이게 5월달에 개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제의식이 잘 맞는 가족의 달에 가족의 달에 가장 적합한. 나 이것도 좀 미스테리어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 붙어서 개봉을 하지? 그러면서 확실히 한국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한국 문화와 정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제임스 건 감독님이 안동건 씨인가? 제임스 건 안동건 아니고 안동건.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SF나 마블용 할 건데 왜 이렇게 가족 영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기가 너무 잘 받았다. 맞아요. 근데 나는 마지막에 약간 이제 어쨌든 퀴리 지구로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는 난 거의 약간 그런 생각도 물론 이제 감동적이기도 하지만은 네네. 퀴를 지구에 박아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어벤져스에 나와야 되거든.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분명 뭔가 사건이 벌어질 테니까 그때 스파이더맨하고 스파이더맨하고 지구 어벤져스 할 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나는 마지막에 보면 막 결국에는 처음에는 되게 슬퍼하고 반가워하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보면은 그 신문 보고 있고 나중에 퀴를 혼자 쿠키 영상에서 보면서 쿠키 영상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데 뭐 잔디 깎는 얘기하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이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뭔지 알지요? 갭 겁나 커. 물론 진짜 사랑하고 반갑고 이 자리도 퀼의 자리가 맞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다시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거기서 당장 제트팩 입고 우주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거 신문에 나오는 기사 있잖아. 그거 디즈니 플러스에 보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크리스마스 특집에 나왔던 홀리데이 특집. 홀리데이 특집에서 납치됐던 그 가수 연예인 누구야? 맞아. 이름 까먹었다. 이름 까먹었는데 나도 그 기사가 나오거든. 그런 것도 깨알 이스터 에그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케빈 누구야? 케빈 아닌가? 근데 아무튼 미국에선 유명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별로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냐면 그거 이제 홀리데이 스페셜을 이제 가오갤 촬영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연결이 돼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제임스 건이 그 홀리데이 스페셜은 30분 만에 가품 썼다 그러죠.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 네네. 네.
아무튼 뭐 그거로 각본은 30분 만에 썼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야 쉽지 그러면서 슉슉슉 썼다.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내놔 환불해. 내놔 빨리 DC. 내가 가지고 와. 뭐 가지고 그러면 와. 뭐 저기 뭐지? 디즈니 플러스 수장 자리 정도는 주든가. 이거 딜 해볼 수 있지. 제가 볼 때 그거는. 약간 그게 아니었을까. 마블을 자기가 수장으로 앉고 싶었는데 아. 약간 그러니까 거기는 케빈 파이가 너무 세. 너무 공고하니까 권력 투쟁에서 좀 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아이돌 팬들 중에도 망한 아이돌만 골라서 팬질하다가 얘네 뜨면 떠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 컸으니까 볼맛 없네 약간 이런 거. 약간 너무 커졌네 그러면서 다른 망한 아이돌 찾아가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느낌 아닐까 지금 있어? DC가 망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프레스크릿이 시리즈 영화를 되게 잘 받는 것 같아. 주라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가디언 오브 갤럭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배우가 시리즈 영화를 좀 잘 소화한다. 외형이 많이 안 바뀌면서 수염이 좀 많으니까. 이번에 약간 이렇게 부해졌던데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뭐 물론 가모라 때문에 막 술로 막 살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쪄들어서. 게 있었으니까 어울리긴 했는데 사실 크리스 프렛도 관리 안 하면은 그 옛날에 뭐 그런 파파라치 샷 있잖아 수영복 입금 배 이만큼 나가지고 입금 전 입금 후. 그러니까 여도 관리 안 하면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아니 그러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이렇게 시리즈 영화에서 넘겨주기 좀 싫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소망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인디아나 존스 좀 어울린다. 어울릴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 페이크 뭐 딥페이크 가지고 붙여놓으면 너 찰떡이야 찰떡. 그러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왜냐면 또 약간 이미지가 능글능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계속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DC 히어로로 한번 하는. 그만. 그만 가져가세요. 하나를 만져가세요. 그러면 상실감이 그러면 크다고요. 저도 DC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말씀만 해주세요. 좀만 기다려봐. 승건이 형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많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플래시에서 넘어갈 테니까요. 바로 가네 바로 가. 번개같이 가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화중인 분들도 그렇죠. 방송 들어주시면 다 알 겁니다. 저 뭐 이 영화 보는 데 있어서 취향에 대해서 신념, 철학 이런 거 없거든요. 재밌으면 장땡이고 대중적인 거 제일 좋아하고 그죠? 그렇죠. 플래시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조만간 DC 팬. 고맙습니다. 네네. 자 저희 그 전체적으로 얘기해봤고 뭐 네. 인상적이었던 장면하고 너무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뭐 우려되는 장면 아니면 걱정되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빠돌이니까는 인상적이었던 장면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네. 연두였습니다. 네. 그렇지. 올해의 아버지. 올해. 나는 솔직히 화살 못 쏴서 그냥 계속 그런 리마인드 워딩으로는 나올 줄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연두를. 맞아요. 그렇죠. 그래, 그 대사도 되게 일본 애니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가끔씩 결론 2에도 나와. 그 심지어 그 대사는. 그러니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제 봤지. 5월 7일이었잖아. 네. 오늘 봤으면 내 스크린에다가 카네이션 달아드렸지. 그럼 잡혀 나갔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 다 박수 쳤을 거야. 영화 끝나는 내내 아니야, 연두 아니야. 나왔던 자리에 카네이션 이렇게 달려 있고 영화 장면 바뀌는데. 다 박수 같이 쳤지. 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휘바람 불 때 어려우니 아니지. 용두니까 처음엔 그거야지 이제 납치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동 납치 유괴범이라고 정말. 진짜 볼 줄은 몰랐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이에볼루션이가 만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출하는데 이제 멘티스가 마지막에 이제 무슨 괴물 같은 애가 있잖아. 그래서 맞아. 으악! 소리 지르잖아. 소리 지르고 너 때문에 지른 거 아니라고. 니 뒤에 뭔가 무서운 게 있어. 마음씨가 나 그런 존나 예뻐. 마음씨가 졸라 예뻐. 마음씨가 이뻐. 물론 귀엽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한 게 그런 거 있잖아. 당연히 막 지금 이제 이 대패시의 시대에 뭔가 약간 뭔가를 조금만 이렇게 뭔가 한 번 보고 깜짝 놀래고 약간만 좀 이렇게
경기하는 게 보여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익숙한 게 아니라 처음에 놀랄 수 있잖아. 그렇죠. 놀랄 수 있어. 그런데 놀랄 수 있지만 보고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또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시간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막 요새 세상이 각박하게 뭐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빡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내가 PC하지 못하게 살아서 그런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잘 알고 있군요. 스스로 피샤지. 자아성찰하고. 나 그 좀 약간 약간 단점 비스무리하게 이 영화의 유일한 단점이었다고 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거야. 네네. 나는 그 피터 킬의 약간 분위기가 살짝 무겁잖아. 왜냐면은 가오갤하면은 그 대책 없는 약간 똘끼와 그런 춤 막 이런.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하이 에볼루셔너리랑 싸울 때 뭔가 한 번쯤은 춤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댄스가. 댄스. 1편 그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장난을 댄스 배틀 장면이 나 진짜 그거 문화 충격이었구나. 세상에 영화를 이렇게 주조대로 만들어도 되는구나.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구가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 댄스 브레이크. Break it down.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재한 게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 결정적인 위트 한 방. 그런 것들. 네. 아니 저는 아까 멘티스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진짜 네.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뷸라가 이제 자기가 과도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팀원들한테 짜증을 좀 많이 내잖아. 요 영화 중후반부로 가면은 좀 팀원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작전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 막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드렉스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멘티스가 드렉스를 카바를 쳐줘요. 그렇죠. 너 그렇게 자꾸 드렉스한테 뭐라고 할 자격 너한테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가 뭐 꼭 능력 있어야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되게 뛰어나야지만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대충 그런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시리즈 내내 멘티스를 계속 갈구고 놀렸던 거는 드렉스. 못생겼다 그러고 막 막 토한다 그러고 막 계속 놀리고 막 그리고 또 드렉스 놀리는 것도 멘티스였고 그죠? 드렉 막 기억 막 잃게 해가지고 막 놀리고 막 근데 진짜 토닥토닥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이해해주는 두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에서 그 대사하는데 진짜 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멘티스가 그리고 멘티스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그러니까 정신머리 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 시리즈 내내 그런 캐릭터였잖아.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딴 소리야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진짜 멀쩡한 소리를 갑자기 하니까 멘티스가 정말로 막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를 딱 꺼내니까 보는 우리도 뻥지더라고.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나 마지막에 이거는 제 해석은 아닙니다만 제 인터넷에서 본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루트가 I am 그루트가 아니라 I love you guys라고 얘기하잖아. 맞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뱉은 그루트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가 하나 그냥 봤는데 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해석을. 이게 그 장면에서 결국 그루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관객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긴 시간 함께 하면서 비로소 그루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 그거는 해석인데 제임스 건이 그거 인스타로 트위터로 물어보니까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 마지막으로 진짜 그루트가 I'm 그루트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더 간 거잖아. 그렇지요. 거기서 I love you guys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똑같이 I'm 그루트라고 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본 관객들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돼가지고 긴 시간 10년 가까운 시간들을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가모라는 이제 새로운 가모라는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약간 한 번 더 비틀어가지고 영화로 연출을 해준 거니까 와. 그 해석을 듣고 나 진짜 진짜 개소름 돋았어요, 진짜. 와. 진짜 관객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준이. 나 이걸 보고. 이게 그리고 뭐 볼륨 1이었나 2에 보면 이제 그루트가
항상 아인그루트만 하다가 위아 위아 그루트로 그루트.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알러브 가이즈는 진짜 맞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이걸 식목일에 틀어줬으면 전국에 나무를 다시 먹었다. 한 달만 빨리 개봉했어. 근데 결국에 뭐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고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저도 네. 뭐 좀 아쉬웠던 걸 얘기해 보자면은 네네. 네. 이번 영화가 너무 명작이지만 결국 MCU도 특정 감독들의 어떤 능력 발휘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그죠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DC 수장이 되어버린 어떤 제임스 건 감독의 고별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그죠 네. 세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공개된 MCU 작품들을 통틀어가지고 솔직히 이 영화가 제일 MCU스러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더 우려가 커지는 거야. 이제는 떠날 감독 영화가 제일 MCU스럽고 네. 새롭게 투입된 감독들의 작품들이나 새롭게 이제 소개된 어떤 히어로들, 캐릭터들의 영화들은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MCU스럽지 않은 작품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지. 이번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복잡한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MCU를 지탱하던 거물 감독들, 주요 캐릭터들, 뭐 그를 연기했던 배우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고 나서 후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약간 마치 지금의 삼성야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삼성야구가 옛날에 날라다녔죠 진짜.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양준혁, 이승엽. 뭐 하다못해 그래. 채태인, 박성민 이렇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야구가 괜찮았는데 그죠?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제가 뭐 삼성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뭐 하드 팬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MCU를 보고 있으면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통해서 더 그 우려가 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제가 말한 그 이제 저는 지금 MCU가 문제는 루소 형제가 없다는 거.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영화는 유일하게 다른 MCU 캐릭터나 영화랑 연계가 안 돼. 맞아. 독립적이란 말이야. 독립됐어. 그러니까 재밌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뭐 요것도 또 뭐 대도 않게 캉 뭐 여기서 뭐 등장해야 되고 뭐 만약에 그랬으면은 또 꼬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앤트맨 나오고 뭐 앤트맨 나오고 뭐 토르 나오고 잠깐이라고 뭐 또 나왔다가 나가고 뭐 이러면 뭐, 맞아요. 그러니까 배트맨 나오고 뭐 까메오 수준이 아니라 뭐 스토리에 만약에 편입이 됐으면은 맞습니다. 또 여기서 개판 시작됐을 거야. 플래시 나오고 좀 플래시? 있으면 제 영화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주세요 그러고 막. 너무 확장된 멀티버스 아니야 그거는? 졸라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졸라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크 틀키튼이 이렇게 벌처 겸 배트맨.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벌처맨이야? 블랙 벌처. 벌처맨 배처맨 이런 거. 배트 벌처. 네. 그런 걱정들이 있네요. 부자인데 도둑질도 해. 성도 있는데 도둑질도 하고. 괜찮아요. 배트 벌처는 배트가 아닌가 벌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버터인가 아닌가. 버터플라이는 버터가 아닌 건 확실하다. 버터가 아닌 건 확실하다. 미친놈아 당연히 아니지. 도란. 이거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내가 드래곤 플라이 얘기할 때 나 말 안 했잖아. 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수미상관을 이렇게 맞추. 그러네요. 네네. 오늘 가오갤처럼 수미상관을 맞췄네요. 완벽한 화면 중간. 완벽한 마무리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 아니고 도망갑시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봤고 네.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CPD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총평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DC 수장은 심평도 잘한다 이상입니다. 남의 감독을 앞으로 DC가 기대된다. 이것이 바로 디심파다. 잘한다. 잘한다. 네네. 환불해내 환불. 네. 다음 이제 김스포를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영화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삼성 갤럭시 만세. 여기서 왜?
진짜 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게 하는 거는 저놈이 짱입니다. 그냥. 갤럭시야. 이 영화 자체가 다 갤럭시 이야기라고 다. 차라리 버터가 아니라 그래. 씨. 그런 식으로 치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수호하는 사람들 그 한국 검찰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나요? 다음 주에는 저거 했겠는데. 공격 당할 때가 많네. 북한, 중국, 뭐. 국정원, 다 많네. 검찰도 있고. 네네. 군침 이삭도 다 여러 군데서. 이 약간 그 블랙리스트 같은 거, 전 세계급 이제 저 범죄자, 그렇죠. 그런 거, 네.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우리 봉삼 씨 마지막을 장식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 예. 건태식이 돌아왔구나. 아니 마지막이야. 나 DC 간다. 안녕. 아습. 개아숲. 아우 신난다. 아습네. 네. 네네. 좋은 영화였는데 이게 끝이라니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짜. 네네. 앞으로 DC를 보면 되지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 DC라면 그냥 나 저기 감독님 좋아하니까 감독님 작품으로. 아 보고. 좋습니다. 예. 불편하게 편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따르세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뭐 집에서 편하게 보시라고. 요것도 재밌다는 소문 되게 많았는데 네네. 빨리 내려갔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빛의 속도로 내려갔죠 정말. 네. 유명한 작품이죠. 원작도 있고. 네. 던전 앤 드래곤입니다. 아하. 부제로는 이제 도적들의 명예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거 이제 OTT에 얼마 전에 풀렸는데 네. 사실 옛날 같으면 OTT가 이제 처음에 풀리면은 막 10,000원 넘고 한 10,000원 중반대 15,000원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와 영화값보다 2배나 비싼 거 아니야? 겁나 어. 비싸네라고 했는데 요새는 영화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는데 큰 부담 없을 거예요. 심리적인 타격이 없다. 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받아놓으면 저희가 계속 다시 볼 수 있고 여러 명이 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볼 수도 있고. 식구들이 다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출연한 배우들도 굉장히 또 화려해요. 그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파인. 크리스 파인 뭐 스타트렉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고. 그죠? 네, 그렇죠. 우리 브리저튼에서 또 얼굴을 알렸던 레게장 페이지도 나오고. 레게장 페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바타 시리즈에서 그 헬기 조종했던 그 누나도 나옵니다. 네네. 그렇군요. 남미 그 계열. 누나가 그 누나였구나. 몰랐다. 미셸 로드리게즈. 미셸 로드리게즈. 로드리게즈. 네. 네네. 아무튼 저가 이제 보고 온 바로 재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재미없으면 환불은 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또 15,000원치 또 방송에서 웃겨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장사 잘한다. 개건방진의 방송으로 보도받았습니다. 저희가 15,000원 돌려드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네네. 네.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같이 보시고 또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